민사집행의 주체로 집행기관과 당사자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민사집행의 주체로 집행기관과 집행당사자 중에 집행기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강의 중 설명을 보고 3분 뒤쯤에 다시 이어지는 세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행을 담당하는 주체는 판결차는 당연히 법원이 주체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말고 동산에 대한 집행은 집행하는 관, 집행관이라고 부르는, 옛날 용어는 집달리, 요 사람이 또 있어요. 집행관.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법원이지만 여기서 세팅화된 법원이 아니라 이 판결을 내려준 법원이 여기에서 집행까지도 같이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법원이지만 이때의 법원은 판결을 내려줬던 법원이 집행까지 아울러서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행의 주체, 물론 원고 피고인, 채권자, 채무자가 사람 주체로서 되는데, 지금 이제 또 다른 주체로서는 옆번호 2-1 가서 보면, 2-1의 옆번호 가서 보면 집행하는 주체인 집행기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집행기관이란, 거기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조에 보면 집행관이 한다. 주로 이제 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법원이 하는 거지만, 동산은 점유를 이쪽 채권자한테 채무자의 물건을 넘겨준다. 또는 이 물건을 팔아서 그 판매 금액을 채권자한테 이제 변제에 쓸 수 있게 제공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 요것에 대한 것이 옆번호 2-3에 있고, 그다음에 집행 법원이 이제 무게감 있는 거 할 때는 집행을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법원이 있게 되는 게 2-4에 설명하네요. 한편 판결 법원이 집행까지 아울러서 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1심 법원이 2-5에서 설명되고 있네요. 한편 등기관이 집행기관으로 가압류 등기 이런 거 할 때, 가압류 등기 올릴 때 등기관이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보면 293조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 올리는, 가압류 되어 있음을 이렇게 등기부에 요 부동산 가압류 되어 있다고 등기 올리는 경우에, 기입하는 경우에 등기관이 집행기관, 그 가압류를 집행하는 그 부분서 등기관이 등장한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2-6에. 그래서 이게 집행의 기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좀 책을 조금씩 이제 스스로 보면서 자세히는 보면 되고, 개요만 설명하는 거예요. 집행기관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은 집행관이 집행을 실시한다 라는 2조에서 보듯이 집행관입니다. 물론 집행법원이 먼저 머리에 들어오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집행관이 집행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집행관은 집행법원과는 독립한, 그리고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집행법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감독 등을 집행처분에 대해서 하게 된다는 점은 있죠. 집행관은 실력행사 수반 사실행위 등에 대해서 집행을 실시하고, 집행법원은 관념적 재판인 채권집행 등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되는 거고, 복잡한 부동산 집행에 있어서도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집행관은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집행을 실시한다. 단순한 법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이러한 집행관은 법원에서 10년 이상
또는 검찰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서 퇴직하면서 임명되는데 사건 당사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의해서 수입을 가져갑니다. 임기는 4년, 단임제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죠. 집행관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집행은 집행법원이 담당하고요. 집행관은 이런 집행을 위해서 강제로 집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죠. 특히 유체동산 이외에 부동산이나 동산의 인도집행도 집행관이 담당하는데 부동산 인도집행에서 가끔 뉴스가 나오죠. 철거 및 인도집행에서 물리적 충돌, 그 상대방 사용 관계, 소유 관계 이런 있는 사람들의 물리적 저항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가끔가다 좀 불상사도 나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관은 지금 현재 시험에 의한 선발은 없고 일정한 법원이나 검찰 등에 근무했던 이런 경력에 의한 경우만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시험 실시의 요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집행기관에 대한 집행법원의 관련 조문은 제3조에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기 위해서 집행법원은 집행기관으로서 규율되어 있는데, 즉 집행법원은 민사집행에 관해서 법원에 맡긴 권한, 좀 아까 규정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직분으로 하는 법원을 말하는데,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실제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법보좌관이 고유의 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방법원의 집행법원으로서의 지방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제1심법원, 수소법원, 판결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가 분리되어 있는데 집행법원이 아닌 판결법원, 제1심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비금전채권 집행에 있어서, 금전채권이 아닌 집행에 있어서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 등이 제1심 법원의 직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그 소송 절차를 담당했으므로 그 사건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소송 기록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1심 법원이 신중하게 그 집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청구 이의소와 같은 소송도 1심 법원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서의, 이건 1심 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 직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는 판결기관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좀 아까 비금전채권 집행에 있어서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1심 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 나타나는 상황이고, 청구 이의소 같은 경우는 이게 판결기관으로서 집행 절차에 있는 소송이지만 판결기관으로서 1심 법원이 관할한다라는 게 조금 다르게 각도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44조 1항에 1심 법원이 관할한다, 이렇게 청구 이의소에 있어서 규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등기관이 부동산 가압류 집행 등에 있어서 법원이 가압류 명령을 하면서 촉탁에 의해서 그 가압류 명령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하는 것이 집행 방법이 되는데, 이때 등기관이 그 한도에서 넓게 보아 집행관이 됩니다. 민사 집행의 객체인 집행의 이제 대상이 되는 그 책임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